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있어서 모건 스탠리에서 주가 하향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새로운 테슬라의 분석가가 가치평가 우려로 인해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 테슬라에 대한 강세장을 탈출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가치평가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그렇게 말을 했죠. 자, 보통 보면 모건 스탠리 하면 아담 조나스죠. 아담 조나스가 아니고 이 사람은 앤드루 포커커인데, 테슬라 주식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비중 동일로서 하향 조정했다. 그래서 목표 주가 15달러 하향 조정한 425달러로서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이유는 전기차 제조, 재생에너지, 그리고 실제 AI 분야에서 확고한 글로벌 리더로서 프리미엄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인공지능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적정 밸류에이션에 근접했다. 적정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주가 여기서 더 가기는 힘들다. 자, 고점을 돌파하기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의 지금 레이팅을 보시게 되면 55불 주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그래서 하이 프라이스는 600불, 지금 평균은 한 370불 정도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르코코 같은 테슬라의 주가가 회사 2030년도 이비타 추정치의 무려 30배에 달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향후 12개월 동안 컨센서스 추정치보다도 저조한 실적이 예상이 된다. 자, 그래서 더 나은 진입 시점을 기다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지금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떨어질 때 좀 기다려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습 속에서. 그래서 이번에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바리코크는 월가의 다수 종목에서 밀려났는데,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은 강력 매수 또는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그 목표가 아까 말씀드렸던 375불 정도를 예측하고 있죠. 자, 최근에 모건 스탠리 테슬라 주식의 분석을 마쳤던 버코커는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애덤 조너스로부터 분석을 의뢰를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향후 1년 동안 테슬라의 불안한 거래 환경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23년 9월부터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해 왔다는 겁니다. 물론 계속해서 갈 수 있는데 좀 많이 왔기 때문에 좀 꺾일 수 있다. 자, 맞는 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P/E 레이쇼 난객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276배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평가되고 있죠. 지금 섹터 평균은 17배수인데 보통 보면은 컨슈머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되고 있는데, 요거 자체도 아무래도 정보 통신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도 정보 통신 뭐 25배수, 30배수보다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5년치 평균보다도 지금 이제 139%니까 2배 이상이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PEG 있죠. 자, 요거 자체도 지금 이제 아무래도 8.45 정도 되고 있으니까 섹터 평균 말할 거 없고, 5년치보다도 한 72%가 지금 고평가돼 있다. PEG는 요것도 말씀드렸죠. PE를 갖다가 5년 동안의 이익 성장률로 나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성장이 크면 클수록 좋겠죠. 전반적으로 낮은 값이 좋은데, 지금 이제 1m라든지 그런 것들이 좋은데 8.49니까 아무래도 성장도 그렇게 좋지도 못한 데다가 지금 모습에서 밸류에이션은 고평가돼 있으니까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EV/EBITDA 한번 보겠습니다. 112배수 정도 되고 있고, 섹터 평균이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그 다음 5년치 평균보다도 한 97%, 그러니까 100%, 한 2배 정도는 거의다가 일단은 고평가되어 있는 모습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시면 이렇게 북밸류 있죠. 포월드 기준으로 봤을 때 19배수, 그 다음 요거는 17배수니까 요거는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다. 5년치보다도 뭐 약간 일단 높게 되고 있으니까 거의 비슷하고, 자, PB 레이쇼만 비슷한 모양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다가 2배 이상씩이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 이제 테슬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빅테크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메타, 구글, 마소 있죠. 여기 좀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엔비디아가 한 38배수 정도 받고 있는데, 뭐 그거보다도 훨씬 많이 받고 있죠. 276배수. 그 다음 3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여기도 한 19배수 많이 받고 있는 것이 3년 동안 27배수 정도 애플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138배수니까 여전히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꿈을 갖고 가는 주식이 테슬라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매출의 성장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의 성장률에 있어서도 4%밖에 되지 않고 있고, 엔비디아는 73%, 나머지 또 많이 주는 것들이 20% 정도 되고 있다는 거죠. 메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다음 가장 적게 주는 것이 애플이 7%인데, 애플 7%보다도 지금 매출의 성장률이 포월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낮다는 겁니다. 성장이 이렇게 낮은데도 주가 자체가 많이 그렇게 과 있는 것은 고평가된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5년 동안을 봤을 때는, 좀 길게 봤을 때는 27%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때는 가장 일단 낮은 것이 8%, 그다음 가장 많은 것은 엔비디아가 66%니까 엔비디아 말고는 거기다가 일단 지금 테슬라가 전반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좀 많은 그런 성장률이 있을 수 있다. 장기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1년이나 아니면 3년치를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그런 성장률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5년도에 매출의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86%죠. 가장 낮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달리고 있죠. 그 이유는 2026년도가 14%, 그 다음에 2027년도가 18%, 그 다음에 2028년도가 23%, 그 다음에 2029년도가 32%로서 매출의 성장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데 이번이 가장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낮을 때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이제 1년이나 2년 뒤 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이 가장 낮은 단계에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EPS 있죠. EPS 성장률 본다더러 2025년도가 마이너스 한 31%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단은 좀 올라가고 있죠. 36% 상승, 그 다음 41%, 그 다음 69%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출의 성장이 많이 EPS 성장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가장 저렴할 때가 지금 모습 속에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회복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으니까 EPS의 성장이 아무래도 지금 주가는 EPS의 그림자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시면 캐시프롬 오퍼레이션 있죠.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 자, 그것도 여태가 보시게 되면 11%로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17%, 14%, 24%로서 2026년도, 7년도, 8년도, 9년도 되면 더 많이죠. 뭐 지금 66%까지 가고 있으니까. 자, 그 여기가 지금 이제 바닥이라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가 바닥을 형성하면서 자,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EPS라든지 모든 것들의 캐시프롬 오퍼레이션 이런 것들이 다 상승 중에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꺾였다가 다시금 반등되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테슬라의 리턴 온 에쿼티 있죠. 내 자본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되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2025년도가 지금 이제 6.25%입니다. 그랬다가 7%, 그 다음 9%, 9%, 그 다음에 14%로서 올라가고 있죠. 이때가 가장 낮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거의 다가 2025년도의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이 테슬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부 다가 이때가 바닥이고 그 다음부터는 주가는 반등이 되고 있다. 그런 모습이 현재 주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평가 방법인 DCF 있죠. 캐시프로 갖다가 디스카운트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금을 갖다가 할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걸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구해 볼 건데, 그래서 이 개념 자체는 퓨처 밸류 있죠. 자, 미래의 가치를 갖다가 현재 가치 프레젠 밸류로 땡겨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200원이면은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될 거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거 자체 2025년부터 해서 2034년도까지 EPS 있죠. 요거 추정치는 아무래도 싱킹 알파에서 다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요걸 토대로 해서 프레젠 밸류 있죠. 그걸 구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걸 통해서 DCF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밸류에이션 한번 구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DCF 모형에 지금 이제 모델에 대해서 약간의 일단 모순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가 추정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손익계산서가 나와야 됩니다. 즉 매출과 이익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5년치 아니면 10년치를 갖다 알아내야 되는데, 자,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겠죠. 자, 거기서부터 모순이 좀 발생한다. 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쭉 발전하는 회사들이 있죠. 자, 그러니까 뭐 맥도날드라든지 쉐이크앤쉐이크 이런 것들처럼 계속해서 매출이 꾸준히 가는 회사들은 좀 문제가 없는데, 자, 그렇지 않고 좀 매출 자체가 들락달락거리는 회사들은 상당히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 좀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외기라든지 그런 것들 통해서 할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1.5%를 갖다가 적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몇 퍼센트를 적용할 거냐에 따라서 주가 가치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통 8에서 한 12%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성장이 좀 많으면서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은 아마 10% 이상을 받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종목들은 8%까지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8에서 한 12%를 놓고 봤을 때 얼마만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가 나오는지, 자, 그런 것들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연구 가치, 연구 성장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구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기본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0년 동안의 현금 흐름을 갖다가 추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걸 갖다가 아까 보셨듯이 퓨처 밸류 있죠. 그걸 갖다가 프레젠트 밸류로 당겨줘야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연구 성장률 있죠. 연구 성장률 자체가 이제 2%, 그 다음에 2.5%, 3%, 그 다음에 4%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좋게 봤을 때가 4%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 봤을 때는 8%, 8.5, 9%, 9.6%, 10.5%가 있는데, 자, 9.5, 6% 정도가 일단 베이스라는 겁니다. 베이스로 따져보게 되면 2.5%하고
9%니까 한 208불 정도 나온다는 거죠. 자, 베이스로 봤을 때. 자, 근데 가장 좋게 줬을 때, 어그레시브하게 줬을 때는 8% 주면서 지금 4% 주니까 480불까지 볼 수가 있다. 가장 좋게 주는 것이 요 정도 가격이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DCF에 봐도 지금 이제 가장 좋게 주는 가격이 한 480불이라는 거죠.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정말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일단 수치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분석이 되는 주식인가? 자,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자, 그 다음 매출과 이익의 증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 조금은 지금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많이 빠져서 급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 주가가 올라간다. 그렇게 한다면 털고 가야 되겠지만은 내려오는 폭이 적다면은 굳이 여기서 털 필요는 없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차트 보시게 되면 당연히 직전 고점에 와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고 뭐 470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또 많이 올라왔죠. 자, 저점에서 만약에 잡으신 분이다. 그렇게 했을 때는 올라왔던 폴 본다면 뭐 18%까지 올라왔으니까 또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 다음 또 고점 대비해서 왔던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일단은 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항받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모습에서 본다면은 테슬라만 갖고 본다면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이 또 고점에 와 있죠. 그래서 단기 고점일 가능성은 상당히 많은 것이 현재 모습 속에서 테슬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밑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돌파하면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일단은 주춤거리면서 더 많이 꺾겠다 가느냐 자,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사람이 말한 거는 425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적정 주가가 한 이 정도라는 거죠. 이 정도에 일단은 내려오면은 그때는 적정 주가가 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팔고 다시 여기서 잡아야 되느냐. 자, 그런 또 무엇은 있겠죠.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내려온 폭이 한 지금 현재 한 6%그 정도만 일단 내려오는데 자, 여기서 팔고 다시 여기서 잡는다. 만약에 여기서 안 내려오고 그대로 또 돌파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길게 보시는 분들 있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시고 없는 분들 안에서는 좀 기다려 보신 다음에 그다음 주가가 좀 빠진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겠죠. 자, 그렇게 일단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은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일단 내려올 때 산다. 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안 내려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런 정도 있고. 자, 물론 어느 정도는 너무 많이 포트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일부 익절하시고 나머지 익절한 금액을 갖고 있다가 만약에 내려오면 또 들고 가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일단 포트를 구성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좀 기다리시고 있는 분들은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